네, 코하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특히 근원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됐죠. 이로 인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커졌고요. 여기에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법이 발의되면서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이슈와 차트 분석까지 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 흐름을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어제 상승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꺾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장단기적으로는 RSI 라인이 먼저 꺾였기 때문에 이 모두 꺾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62%입니다. 어제 58.73%와 비슷하죠.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5.76%입니다. 어제 저녁 거의 6%대, 5.98%대였는데 하락했어요. 테더 도미넌스가 좀 하락하면서 시장 자금이 암호화폐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24%입니다. 어제 방송할 때만 해도 마이너스 25.96%였는데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하지만 횡보세가 보일 것이다라는 이 전망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9.18%입니다. 어제 마이너스 6.89%보다는 하락했네요. 하지만 단기적 관점으로는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키포인트 스코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있는 웰커미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 홀수로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눌러주시고 우리 오늘 쭈쭈베이비님 오셨고 서인님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수현 기자도 오셨고 추억의 방구차님도 오셨고 왜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오늘 퓨튜버님도 오셨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궁금한 코인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기자 두 분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니까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비트코인 어제 하루 4.5%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95,000달러를 갈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어제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그래도 괜찮게 발표되면서 좀 이 암호화폐 시장이 힘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덕분에 비트코인이 장중 기준으로 미국 증시 기준으로 95,000달러를 터치해내면서 오랜만에 좀 불기둥을 뿜어줬습니다. 업비트는 원화 기준으로 1억 4천만 원을 다시 한번 재돌파했고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95,500달러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시장의 강한 흐름은 사실 국내 증시, 그러니까 아시아 마켓이 열리고 나서 조금 더 가파라졌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거의 96,000달러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94,000달러로 내려온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일단 이렇게 잘 가주니까 뒤따라오는 주요 알트코인들도 추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더리움도 7%대 그리고 XRP도 6%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모두가 손잡고 올라가는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졌죠.
이거에 대한 배경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산이 결국 도와줬다. 쇼스퀴즈가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나면서 네. 상승을 조금 더 강하게 끌어올렸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데이터는 추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앞에 앵커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CPI가 잘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요즘인데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데이터가 체크가 됐고요. 네. 전체 CPI도 전년 대비 2.6% 지금 계속 트럼프 관세 이후로 3% 그래도 초나 이제 후반대 좀 머무르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네. 이게 2021년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오면서 관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나온 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못 있죠. 그쵸 SNS에서 관세 당장 내리래. 금리 당장 인하해라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 본인 덕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내 탓이고 나쁜 거는 네 탓을 늘 시전하시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한마디 하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쵸. 일단 CPI가 긍정적으로 나와줘서 우리가 기대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을 그쵸. 가져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네. 아직까지 뭐 이제 페드워치나 이런 데 데이터를 보면은 1월은 여전히 좀 동결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동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하 시점은 올해 중반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디지털 자산은 강세를 덕분에 보였지만 미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미증시가 내려가 줬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도 좀 올바른 표현이 될 것 같은데 네. 미국 증시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연준 압박이라던가 이제 본인은 잘했기 때문에 인플레 내렸지 파월 나가를 시전했지만 그쵸. 이런 부분이 결국 전체적으로 좀 불확실성을 키워가면서 네. 시장에는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카드 이자율 상한 요구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네. 일단 그동안 너무 또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만큼 굿뉴스가 배드뉴스, 원래 고점에서는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잘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미증시가 쉬어가자 그 수급이 그대로 코인 쪽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간밤에는 활짝 웃어갔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빅테크들한테 전기세 내라 하면서 그러니까요. 빅테크 주가에도 압력을 주니까 암호화폐 시장으로 수급이 좀 들어온 거네요. 이래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이번에 좀 체크가 됐던 게 우리가 연초에 갑자기 94,000달러 갔을 때 그때도 은 가격이 6% 급락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과 은, 기존 원자재에 강하게 몰리던 수급이 떨어지니까 코인이 오르고 그때는 미증시가 올랐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미증시가 떨어지니까 코인이 또 96,000까지 한 번에 가주잖아요. 그렇죠. 확실합니다. 그냥 가던 놈들이 조금 쉬어줘야 쉬어줘야. 우리도 숨을 쉰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미증시가 떨어지길 이제 둘 다 어쩔 투자하면 수 머리가 없어요. 아프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만큼 수급이 워낙 쏠리는 대로만 강하게 쏠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네. 말 그대로 한 집만 터는 거죠. 한 집 터리가 이어지고 있어서 네. 다 같이 집집마다 좀 잔치를 하기에는 수급이 어렵다. 조금은 잘 분산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원자재라던가 미증시가 쉬어갈 때 우리가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 설명을 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연준 압박 소식이 계속해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 한 명의 공통의 적이 생기면 모두가 한 편이 되듯이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 수장들이 다 같이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덕분에. 공개 성명을 또 냈다면서요? 네, 글로벌 주요 네. 국가의 은행 수장들이 저렇게 두면 안 된다. 저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좀 지지하는 서한을 공개를 했죠. 네.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트럼프 그만해라 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네. 정치적 그리고 사법적 압박이 결국 연준과 같은 이런 연준에 대한 독립성 훼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물가나 금융이나 경제 안정의 핵심이어서 정치적인 이슈로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여기에 한국도 이름을 같이 올렸습니다. 어.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호주, 캐나다, 한국, 브라질 등 주요 7개국의 의장과 총재들이 포함이 됐었다라는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또 일본만 또 쏙 빠져가지고 또 이제 그에 대한 또 정치적인 풀이들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주요 국가들이 확실히 연준 편에 서가지고 이 독립성 훼손을 반대하는 입장들을 내놓으면서 이게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첫 번째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강한 강세가 있을 수 있었던 숏스퀴즈와 관련된 수치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네. 지난 하루 동안 6억 달러 정도가 청산이 됐습니다. 그중에 5억 8천만 달러가 숏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청산의 절대 다수가 숏 쪽에서 나온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6억 달러 안에서도 비트코인 단일 종목이 50% 정도, 약 3억 달러 정도가 비트코인 쪽에서 체크가 됐고 네. 중요한 건 아직도 9만 7천에서 9만 8천 달러 구간에 숏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네. 지금 9만 달러 초반대 숏을 싹 밀고서 올라왔는데 9만 7천, 9만 8천을 뚫어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숏스퀴즈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좀 강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렇게 숏 포지션이 한번 정리가 됐을 때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또 같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다음 상승 레벨에 대한 숏 스퀴즈보다는 좀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숏 포지션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숏 스퀴즈가 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코마오를 보시는 네. 분들이라면 이걸 조금만 노려서 건드려주면. 네. 투자에 좀 도움을 받으셨을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런 옵션이랑 선물 쪽의 데이터가 시장 현물에도 좀 미치는 가격 영향이 좀 상당한 것을 저희가 좀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한번 아래는 싹 정리가 됐는데 네. 이대로 9만 7천과 8천의 숏스퀴즈까지 밀어줄지는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게 바로 현지 시간 15일 논의가 될 클래리티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밤 미국 공화당에서 중요한 핵심 원칙 4가지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공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개인 투자자 보호입니다. 공시 요건을 강화해서 내부자 거래라던가 시세 조정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2번인 이 규제 명확합니다. 그렇죠. 누가 코인을 관할할 것인가, SEC인가 CFTC인가 이 관할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뭐 미국 안에서의 자본이나 인재 해외 유출도 방지하고 사후 집행될 수 있는 중요한 규제들도 탈피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계속 좀 잡음이 나왔던 게 디파이 쪽의 이슈였거든요. 디파이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던 새로운 개념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중앙화 중개 기관의 규제 리스크와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무를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체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파이라는 게 결국 중앙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없이 탈중앙화. 기술이 그냥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들끼리 P2P로 거래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이것의 주인은 그 기술을 만든 개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임을 개발자가 다 져야 되냐? 그럼 개발자들이 너무나 손쉽게 뭐 디파이 관련된 해킹이라던가 뭐 그게 불법 자금에 쓰였다던가 하면은 그 개발자가 그걸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면서 디파이 쪽에는 조금 더 확장에 대한 신호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개발자 쪽의 규제를 좀 강화했었더라면 그 시장이 작아질 수도 있는데 이번 이 규제 덕분에 이 법안 덕분에 조금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규제 명확화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조금 떨쳐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도 작용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그리고 사업자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불법 금융에 대한 부분도 함께 언급이 됐었는데 뭐 AML이나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이나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강화를 시켜 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네. 이렇게 총 4가지 크게 헤드라인을 중점으로 잡고 15일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관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렇죠. 그래서 기관들의 자금이 이게 통과되면 더 들어올 만한 이슈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좀 어떤 식으로 진척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네. 우리 다음 좀 주요 저항 구간인 9만 달러 후반대 가격까지 우리가 진짜 직진할 수 있을지 네. 이제 이틀 안으로 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까지 뭐 기관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사서 망했다, 주식이 정말 급락했다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렸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담아갔던 것으로 지난해 데이터가 체크가 됐습니다. 네. 최근 6개월 동안 기업들이 보유했던 비트코인의 개수가 급증한 게 글라스노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6개월 전에는 85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기관이 들고 있었고 이 중에 60만 개가 스트래티지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111만 개까지 증가가 돼서 6개월 만에 26만 개 비트코인을 기관들이 추가로 담아가는 모습이 체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월로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월 평균 약 4만 3천 개 비트코인이 기업들의 대차 대조표에 편입된 게 체크가 됐고요. 네. 뭐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까지 그냥 코인을 들고 있는 모든 회사들의 트레저리를 체크해가지고 확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비트코인이 아주 강한 약세장처럼 보이는 네. 굉장히 이제 좀 우울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저점의 매수를 더욱더 공격적으로 늘려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라던가 장기적으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것인데 네.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긍정적인 하나의 시그널로 또 풀이해 볼 수가 있겠죠. 기관이 더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윈터뮤트에서 또 지금 시장에 대해 재밌는 또 분석을 내놨는데 네. 작년에 시장 자체가 약간 부진했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쵸. 물론 작년에 신고가 랠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비교적으로 부진했다라고 느끼는 그 이유 그게 왜 그러냐면 금은 때문에 아닌가요? 금은도 있고 비교적으로 네. 좀 소외감을 느껴서 우리가 들어올랐다는 느낌도 있지만 네. 진짜 암호화폐 강세장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자고 일어나면 돈 복사가 되던 시즌들이 저희는 이제 17년도, 21년도 그쵸. 그리고 이제 그게 작년 이제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네. 돈 복사가 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이유는 비트코인이라던가 뭐 이더리움 리플, 주요 코인들의 상승이 나왔지만 옛날만큼 알트들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이라 그래서 비트코인 오르면 그다음에 그 수급이 이 도미넌스가 그대로 이더리움으로 갔다가 이더리움까지 오르면 이제 밑에 알트들이 나란히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 맞습니다. 그런 사이클이 나름대로 시장의 규칙처럼 반복적으로 지속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리플 다 신고가 갔잖아요. 그런데 주요 알트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의 우리가 예상했던 폭발적인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좀 체감하기로는 작년은 약세장이었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이게 코인 시장이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하다못해 우리가 샌디스크만 샀어도 그러니까요. 뭐 300%, 400% 그냥 가잖아요. 샌디스크 코인보다 잘해요 이 친구들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야하네요. 올해 그렇다면 우리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뭐가 될지를 봐야 되는데 올해 반등 조건으로는 이 중에 최소 하나는 체크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 약했던 이유가 또 기관들이 좀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시장을 변동성을 만들기 어렵다 해서 좀 이런 변동성도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주요 코인들은 좀 변동성이 낮아져도 되는데 사실 이 뻥튀기 코인들은 그 뻥튀기 하려고 만들어졌는데 뻥튀기가 안 됐잖아요. 지금 다 옥수수 알갱이 그대로 있거든요. 아직 튀기가 안 됐어요 얘네들. 팝콘이 안 됐다? 팝콘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코인, 그게 사실 코인 시장의 맛이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주요 코인들 위주로
거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긴 했습니다만 네. 이미 물린 친구들은 도저히 회복 불가 수준이기 때문에 포기를 한 상황이고 네. 근데 보통 그 사이클마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막 그냥 몇백 %가 아니에요. 코인은 몇천 %의 상승이 그 사이클 내에 발현이 되기 때문에 안 나와서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했다. 그래서 이제 체감적으로는 우리가 좀 아쉬웠었지만 올해 이 조건들 중에 하나가 필수적으로 채워진다면 네. 그래도 26년 반등의 조금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윈터뮤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개. 네,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이랑 이제 DAT를 하는 기업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에만 국한돼 있는 네. 이 ETF와 기관들의 관심이 다른 알트코인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전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강세가 나올 수 있다. 알트코인들에. 나올 수 있다. 근데 얼마 전에 지금 펭구도 그렇고 도지도 그렇고 네. ETF 기다리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쵸. 이게 어디까지 승인이 되고 클래리티 법이 일단 통과가 돼서 SEC와 CFTC의 네. 관할이 좀 더 명확해지면은 일처리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다른 알트코인들의 ETF 편입 소식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확실한 강세를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부의 효과, 이 낙수 효과가 이어지는 것.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복귀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사이클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고 그쵸. 오히려 고래들이 뒤에서 그냥 묵묵히 담았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돌아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들의 복귀 전망이 생각보다 긍정적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 손실봤었던 그 마음의 상처, 마상이 지금도 힐링이 다 안 됐어. 그러니까요. 안 됐어. 그리고 내가 팔면 꼭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상승하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그냥 맞출 수가 없다. 하면 안 되겠다 네. 라고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 AI, 우리 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AI, 로보틱스, 아.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네, 이 전통 증시가 코인보다 더 많이 떠서 먹여주는데 이게 기대가 굳이 더 높- 코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어. 저도 지금 들어가가지고 현대 오토에버부터 해가지고 지금 자율주행, 로보틱스 지금 코인에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지금 자꾸 이제 머스크가 무슨 말을 투자하고 하고 싶은데. 있나 네.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네. 그게 뭐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두의 관심사가 지금 거기에 쏠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 증시가 워낙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커요. 코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이 금, 그럼 은은 은도. 좀 뭐 이제 5,000달러 가네마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네. 관심이 네. 확실히 딴 데로 쏠릴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기관 차원에서의 매집은 들어올 수 있지만 개인들의 관심을 우리가 끌고 오기에는 사실상 모멘텀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거시의 긍정적인 뷰와 관점과 함께 비트가 미친 상승을 보여줘서 그 미친 상승의 낙수 효과가 떨어져야만 코인들이 조금 같이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된다가 26년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예, 영광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월 선생님 좀 힘내셔서 가시기 전에 확실한 좀 배팅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파월 선생님이요? 파월 선생님 뭐라도 좀 한 건 해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상 입으셔서 그러니까. 금리 안 내려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왠지. 이제 어거지로 이제 네. 더 악에 받쳐서 네. 죽어도 안 해 이렇게 안 해. 할 그니까 네, 그럴 그럴 것 것 같긴 한데 지금 같아가지고. 데이터 상으로는 해도 전혀 사실 문제될 데이터는 아니기 그쵸. 때문에 네. 좀 개인 감정을 우리가 좀 잘 추스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차피 좀 이 파월 의장 성격 아니까 좀 다독여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러실- 싸우려고만 하시니까 그러실 분이 아닐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네. 같긴 해요. 네. 매일매일 공격하기 바쁘신 분인 것 같아가지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연준도 5월이면 의장이 바뀐다, 임기가 끝난다. 거시적으로 올 한 해도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나올 수가 있고 네. 또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계속해서 의석수만 조금 확보만 해준다면 사실상 코인 시장에는 그게 조금 더 긍정의 뉴스긴 합니다. 그쵸. 네, 정권이 이제 힘을 잃는 것보다 지금 트럼프 일가가 이렇게 윌 오브 크립토를 외쳐줄 때 그냥 그들이 쭉 밀고 가면서 네. 더욱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는 게 시장에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숏스퀴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실제 현물 가격을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시장의 무게중심 이동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집중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옵션 쪽에서도 지금
미결제 약정이 벌써 650억 달러 이상 상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옵션 쪽에 강한 사람들의 관심과 베팅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투기 중심에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이게 선물 중심에서 옵션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옵션 시장의 약 52%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OI로 체크가 되면서 어쨌든 지금은 비트코인 시장의 제도화라던가 기관화가 가속되면서 변동성 완화 구조가 형성 중이고 옵션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베팅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네. 해당 시장에 대한 지표들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의 주요 이슈들 저희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 기자, 네네. 비트코인 차트 이번 주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뉴스메타의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는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훈 기자의 분석은 어떤지 살펴주시죠. 네, 일단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에서 훈둥이가 꽈당하고 넘어지고 너무 진짜 넘어지셨다면서요? 스튜디오의 웰커미 분들을 위해서 쩔뚝거리면서 아이고.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우리 웰커미 분들도 얼음길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코인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부상톤. 그래서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자, 테더 도미넌스부터 역시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매우 아름답죠? 네, 매우 아름답게 쫙 이제 어제 빠지면서 또 하필 미리 잡아놓은 이런 구간에서 또 이렇게 멈췄죠. 자,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코마워 이제 방송할 때 제가 또 실시간 댓글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제 어제 방송했을 때가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 6시 18시 19시 때 여기서 제가 뭐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지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때 이후로 한 3-4시간 정도 이 테더 도미가 그래도 여기 두드려 주거나 이렇게 내려가면은 사실 요 움직임이 밤사이 CPI 결과를 선반영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됐죠? 이게 이렇게 뚫고 나오니까 CPI 결국 예상치에 부합하고 갑자기 쭉 빠지게 됐죠. 테더 도미가. 그래서 네.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 항상 강조드리지만 차트만 잘 보셔도 사실 이런 거시적인 결과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결과들을 맵팩. 그래도 맵팩으로 스타크래프트의 맵팩처럼 미리 네. 이제 예견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금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구간 이제 테더 도미넌스 상에서 사실 지금 이런 구간에서 제가 숙명적으로 이제 도전해라라고 했던 구간들이 이미 사실 다 지났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 한번 이제 볼 건데 자, 비트코인 우선 이제 단기적으로 그래도 메타 차트 흐름 보면은 여전히 지금 다시 쭉 캔들이 올라왔고 다운으로 올랐네요. 그리고 이 MACD상 지금 다시 이 그 빨간색 그 배가 나오려고 하지만 이것이 지금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요. 이 알파 차트상에서도 이 이격 캔들이 이 노랭이와 이격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평평하게 지금 뭔가 양호하게 흐름이 그려져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키보스코가 되게 재밌는데 여기 지금 그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떨어지면 그동안 제가 봐온 키보스코어라면 이 초록이가 저 위에 있어서 초록이가 저 위에 있고 빨갱이가 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조정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아직도 초록이가 여전히 밑에 있다라는 게 좀 되게 흥미롭게 그래서 조정세가 과연 어떻게 세게 나올지는 이제 또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고 제가 뭐라 그랬죠? 90279. 자, 90279를 잘 사수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쭉 쏠 수 있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멈춘 구간도 사실 이 차트에 미리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95,495달러 구간, 4,839달러고요. 박스대에서 지금 이렇게 잘 보합을 지금 이렇게 멈췄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여기 차트에 이제 이 뭔가 빨갛기도 하고 분홍 핑크빛 같기도 한 요 다홍색 같은 다홍색이죠. 그죠? 요걸 하나 추가했어요. 짜잔, 이게 뭐냐면 93945입니다. 93945. 93945. 자, 요 선이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물론 지금 여기가 저항대니까 저항이 올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음봉을 펼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음봉이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 박스대 너머를 벗어나지 않는 거. 잘 안착해줘야 네. 되는군요. 그렇게 하나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이탈하더라도 이제 새벽 15일이죠. 이제 새벽에 이 93945를 찍고 찍먹하는 거야. 찍먹. 자, 탕수육 찍먹이 아니라 이것도 93945를 찍먹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어찌되었든 오늘 봉을 요 위에서 마무리하게 된다면 네. 높은 확률로 내일 설사 작은 양봉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야, 여길 잘 버텨줘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93945가 네. 매우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할 수, 이제 좀 보여지고요. 네.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그 또 일각에서 물론 저도 이 차트에 기술적으로 여기 103485 쉽게 말해서 그냥 10만 달러 초반 구간을 저항대로 잡아놨는데 네. 사실 지금 또 제가 항상 요거 이제 또 말씀드릴 건데 이 시장에서 너도 나도 이 말하는 목소리가 다수의 여론이 돼버리면 네. 그거대로 안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떨어지는 경우가 있군요, 만약에. 그렇죠. 네. 그런데 막 10만 이 다수의 여론이 뭐냐면 네. 너도 나도 지금 10만 달러 가서 저항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나도 지금 공공연하게 마치 지금 뭐 너도 나도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오히려 뚫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업비트 차트예요. 자, 업비트의 그냥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네. 옛날에 여기가 언제였냐면 2024년 뭐 2월부터 시작돼가지고 거의 1년 동안 10월 때까지 이렇게 조정받았잖아요. 네. 이때 구간을 이제 피보나치를 이렇게 네, 지표를 세팅했을 때 네. 저점을 만들고 나서 기본적으로 최소 피보나치에서 0.5와 0.618까지는 일단 쏴주는 그림이 나왔어요. 네. 그 후로도 이제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자, 지금 제가 피보나치 여기다 또 걷는데 자, 지금 현재 구간. 오, 비슷하네요. 네, 지금 현재 구간을 제가 건데 여기가 어쨌든 제가 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저점이 형성이 성공이 되면 적어도 피보나치 구간상 0.5와 0.618 여기가 지금 원화로 1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5천 6백만 원. 네. 적어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 구간이 어디냐면 말 그대로 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네. 그 비트코인 원래 차트상에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그래서 기술적으로 3천. 네, 기술적으로 요 10만 3천, 10만 2천 초반에서 네. 처음에는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저항세가 무조건 맞고 이제부터는 그냥 쭉 하락하냐 저는 그렇게는 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사실 여론이 대부분 커뮤니티나 그런 뭐 분석하는 이런 데서도 리서치에서도 이 여기를 강하게 저항 구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본주의 시장 특. 자, 세력은 해피엔딩 원하지 않지만 그렇죠. 또 하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특. 특 투. 세력은 네. 세력은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간다. 네. 아, 네. 다 대중들이 원하는 그렇죠.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죠. 항상 뭔가 네. 속임수를 보여준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불트랩 같이. 네, 그래서 요 구간에 대한 어떤 언급이 너무 지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오히려 여구간에서 약하게 조정, 물론 휘청할 수 있겠으나 약한 조정 주고 오히려 지금 주봉 월봉상 큰 상승을 좀 이뤄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물론 이렇게 피보나치 적으로만 봤을 때는 2억을 넘었는데 네. 이 구간까지는 사실 지금 일단 가봐야 되겠고 네. 적어도 지금 이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적어도 여기 0.6과 0.618 그러니까 10만 달러를 그렇죠. 넘을 수 있다. 적어도 최소 어. 1억 5천만 원 한국 돈으로 기준했을 때 여기 구간은 일단은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세력은 항상 이제 트랩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현재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다시 고점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도 지금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네. 주봉과 월봉 시나리오예요. 자,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새롭게 말씀드린 93945를 잘 지켜주는 것이 베스트겠고 네. 그리고 물론 가장 베스트는 여기도 안 가고 그냥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박스대를 그냥 여기서만 그냥 깨작깨작 놀다가 내일 그냥 쭉 올라가는 거 네. 요게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또 뭐가 필요하죠? 테더 도미넌스가 쭉 빠져줘야지. 그죠? 제가 네.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주황이 빨강이는 쳐다도 보지 마라. 여기는 이제 쳐다도 보지 말고 진짜
거기까지 안 네, 와요? 그냥 이거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네. 이렇게 지금 여기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또 저항받고 있는데 네. 여기서 그냥 깨작깨작 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빠져주는 그림만 나와준다면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좀 아름다운 우리가 준방긋 시나리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준방긋. 네, 네. 주공 월봉의 메인 시나리오는 그래서 네.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또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반대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 주황색, 빨강색인 6%를 다시 넘어서게 되면 자, 넘어서게 되면 또 시나리오가 꼬여버려요. 자, 그럴 때는 여전히 다시금 어느 가격이 중요해지냐면은 네. 90279는 물론이고 지금 제가 중요도를 좀 희석했는데 다시금 이제 이런 8만 달러대가 중요하게 되는데 네. 사실 지금 그 흐름상 여기 밑에 가격대는 그렇게 가능성이 낮아지고 낮아요. 오히려 좀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지금 93, 945 또는 현재 지금 깨작깨작 지금 버티고 있는 이 95,000달러, 94,000달러의 박스대를 잘 지키면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 이렇게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좀 장식만 잘 여기서 사수만 잘 해준다면 네. 이렇게 한 번 더 분출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가 더욱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업비트도 그렇고 해외 거래소도 그렇고 지금 이 거래소 안에 무슨 테더 골드 이런 금과 은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가상 자산화 시켜가지고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그 코인 시장 안에서도 이런 시선들을 뭔가 전통 자산이나 물론 이것도 코인화된 것이긴 하지만 네. 그런 금과 은 혹은 이제 앞서 우리 쭈 기자가 이제 말했죠. 요새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사가 금은 또는 미국 주식 이런 데로 이제 주의를 분산시키게 되면은 오히려 그럴 때 새로 뜨는 코인을 더 슉 올라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기존이 저항대에서 잘 버텨줘야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현재 그리고 거의 300명에 가까운 시청자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좋아요 개수는 39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한 번만 이 손가락만 한 번만 좋아요 누르셨어요 기자님들? 안 누르셨죠? 아직? 바로 누르겠습니다. 네, 좋아요 기자님들도 안 눌러셨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어제 7.4% 상승하면서 3,300달러 넘어섰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더리움 관련해서 처음으로 가져온 이슈 이 헤드라인이 좀 어마어마한데 암호화폐 절반이 사라졌다? 이거 무슨 내용이죠? 네, 이더리움의 이슈는 아니고 헤드라인이 이더리움 가상자산 절반이 사라졌던데 앞에 이더리움 빼고 봐주세요. 이거 그냥 알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제가 챙겨서 왔는데요. 코인게코에서 이제 작년에 대한 데이터 공개를 하면서 이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작년 전체 상장됐던 코인 중에 53%가 데드코인이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3%는 상폐가 됐다. 근데 그 코인의 개수가 몇 개냐? 무려 상폐된 코인만 1,160만 개. 만 개요? 만 개요. 이게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이제 펌프다펀 이야기 저희가 종종 했었는데 정말 쉽게 3초 만에 코인을 찍어내는 그런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그냥 준캐 나가라 코인 띡 누르면 생기고 제발 나가라 누르면 또 생기고 이게 누구나 너도 나도 다 코인을 만드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전년도만 해도 코인의 개수가 전체가 300만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300만 개도 사실 엄청난 거죠. 개수가 300만 개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2025년에는 무려 2천만 개네요. 2,100만 개까지 늘어났고 그중에 1,160만 개가 중단이 되면서 사실상 그냥 가짜 코인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다 같이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핵심 이벤트가 바로 우리 10월 10일 청산 폭포라 불렸던 그날 하루에 190억 달러가 강제 청산 당하면서 작년에 이제 너도 나도 막 쉽게 만들던 코인들이 우후죽순 있었는데 그게 한 번에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결국 작년만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살아남은 코인들 자체가 결국 위너들이었다.
하다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알트코인들,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들은 언제 있었다 언제 사라질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 더욱더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었었고 네, 이게 10월 10일 날 대규모 청산이 나오긴 해서 좀 이게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는 옥석가리기가 돼서 그렇죠. 좀 정화됐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1000만 개의 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지금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꼭 아. 상장하실 때 네. 우리가 이제 DYR이라 그러거든요. 네. Do Your Own Research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저희 네. 업계에서. Do your 그러니까 네가 네 own 공부해서 research. 살아 이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남의 말 듣고 그러면 안 되죠. 사지 말고 공부해서 살아라는 말이 업계에서는 아주 보편적 인사말처럼 보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돌아서면 상폐되고 저렇게 돌아서면 없어지는 게 이 없어지니까. 판이기 때문에 네. 꼭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는 많은 공부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 3,300달러 돌파가 됐는데 온체인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신규 지갑 생성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평균 무려 32만 개 지갑 수가 생성되고 있는데 물론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걸 한 명 한 명 치부하게 된다면 하루에 평균 32만 명이 이더리움을 신규로 사고 있다는 네. 뜻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더리움의 네트워크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결국 이것에 대한 주요 배경은 우리가 작년에 진행했었던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네트워크 사용성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신규 사용자들의 유입이 증가되고 진입 장벽이 하락하면서 일일 기준으로 신규 주소 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작년 지금 24년으로 되어 있는데 25년입니다. 25년 4분기 전송 규모가 8조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중심으로 이더리움 인프라 계열의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면서 이더리움을 기존에 혹은 느려서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네. 너도나도 이더리움 쪽에 지갑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더리움 가격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쵸. 이슈이기 수요가 때문에 많아지는 거니까.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또 불을 지펴주는 게 우리 톱니 의장이 있는 비트마인. 비트마인이 열심히 사가지고 이거를 또 스테이킹을 시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매일매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간밤에도 94,000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시켰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3억 달러가 넘는 상황이고요. 와. 지금까지 누적된 스테이킹이 153만 개 이더리움, 달러 기준 51억 달러 규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나서 팔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중장기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해서 높이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기관이랑 대형 자금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확대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하나의 이슈로 체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반면 이 공급 물량은 잠기고 있는 이더리움 앞으로의 가격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데요. 훈 기자, 네. 이 이더리움 상승 흐름이 아주 좋은데 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좀 매팩을 또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뉴스메타, 메타 차트, 알파 차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일단 뭐 알파 차트부터 메타 차트부터 좀 살펴보면 네. 지금 이렇게 역시나 비트코인 그리고 테더 도미와 맞물려서 쭉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가격 기준이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 저점 대비 한 8%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좀 상승을 해줬는데 네. 자 이제부터가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좀 보면 지금 이더리움 차트가 근데 뭔가 좀 아리송해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단기적인 흐름 보여주는 거 단기적으로 뭔가 좀 너무 평평하게 좀 뭔가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이 아리송한데 네. 여기서 솔직히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게 보통 이러한 차트적으로 뭔가 너무 이제 인위적인 그림이 발생되면 여기서 축 쏘던가 아니면 축 내려가는 요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만큼 좀 뭔가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게 조금 오늘은 좀 느껴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키보드 스코어도 이제 비트랑은 다르게 현재 지금 이 초록이가 빨강이 밑에 있긴 하지만 여기서 뭔가 왠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위에서 둥지를 한마디로 저 꼭지점을 좀 만든 듯한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우리 웰커미 분들에게도 좀 보여야 될 텐데 제 눈에는 보이니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이 이더리움 차트가 지금 보시면 자 일단
쭉 고공행진하고 나서 물론 지켜주는 거 잘 지켜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 구간이 어디냐면 이더리움은 옛날 저희 아빠 차 번호 그 3077 그리고 이제 3147 네. 거기 구간 물론 다 훌쩍 뛰어넘어서 네. 또 중간에 저항 구간인 3,200달러 구간 여기도 지금 잘 이렇게 물론 뚫어주었죠. 뚫어주었고 지금 이더리움이 정확히 지금 3,300달러, 89달러 여기서 저항을 맞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가 뭐냐면은 간만에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하는 ETH BTC 차트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랑 솔라나가 이더리움 비교하는 차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네, SOL ETH. 자, 요 차트 비교해 보면은 네.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솔수연 멍멍이가 언제 올라 해가지고 지금 사실 솔라나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솔라나 차트도 잠깐 보면은 이 솔라나가 이미 거진 바닥을 만든 게 이더리움보다 더 확연하게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솔라나는 그래도 이 쌍바닥을 만들었는데 이 이더리움 요게 한마디로 쭉 올라가서 여기 주황색 선 부근에 도달해서 이더리움이 정말 상승을 또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게 저는 좀 약간 아리송하고 비트가 우세네요 아직.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고 작년 한 해는 이더리움에 해라면은 올해는 솔라나에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미 올해가 됐으니까 이미 그 2026년 됐으니까 지금 점점 솔라나가 점점 힘을 좀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 약간 좀 주춤해질 수 있는 그런 차트적인 흐름에 보이는데 지금 관전 포인트는 이 3,380달러를 시원하게 좀 뚫어주면 주더라도 사실 그 위에 수많은 저항대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베스트는 일단 3,380달러를 좀 안착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반대 시나리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를 지금 아슬아슬하게 이제 그 그네 타기 하듯이 여기 지금 이렇게 타고 있는데 여기를 무너지게 되면 다시 이제 이 파란색 선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겠다. 그 파란색 선 구간이 지금 현재 이 3,240달러 구간인데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3077이나 3147 위에 있지만 이제부터는 요 파란색 추세선 부근이 강력하게 또 이제 떨어지더라도 지켜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가장 베스트는 현재 여기 왔다리 갔다 하고 있는 요 구간, 여기 구간을 잘 뛰어넘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제 더욱이 이제 앞에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의 그런 흐름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격대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 볼 때는 비트코인과 솔라나 이 두 가지 코인을 같이 봐줘야 된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코인 중 마지막 리플 XRP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역시 5.4% 상승을 하면서 2.1달러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오늘 처음 좀 가져온 소식은 XRP 범죄와 소송 사건을 가져오셨는데 어떤 사건이죠 이게? 네, 좀 재밌는 사건이 미국에서 현재 소송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지 존스라고 조지 존스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상을 받으셨던 이제 미국의 가수가 계십니다. 처음 듣지만 저도 잘 솔직히 몰라요.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상황에서 지금 XRP를 절도당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이미 사망을 하신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분의 와이프 되시는 낸시 존스께서 이 기존의 조지 존스가 보유하고 있었던 XRP 보관 하드 월렛을 탈취당한 거예요. 누가 그냥 가져간 거군요. 누구한테 탈취당했냐? 또 커크 웨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또 다른 이제 미국의 연예인이신데 이 커크 웨스트가 낸시 존스, 그러니까 이 부인에게 접근해서 이제 내가 자칭 암호화폐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조언도 하고 하면서 좀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됐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정리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 낸시 존스 집에 들어와서 같이 있다가 이제 관계가 정리되고 이분을 집에서 내쫓았는데 금고에 있었던 하드월렛이 사라진 거예요. 그거를 훔쳐갔군요. 훔쳐간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그 당시에 절도됐었던 XRP 개수가 무려 550만 개. 너무 많이 가져갔네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잠겨 있었던 말 그대로 고래 하드월렛을 이 남자가 탈취를 한 거죠.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550만 XRP 중에서 500만 개는 회수를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아직 48만 개는 미회수 상태인데 오히려 이 커크 웨스트라는 분은 오히려 반대로 본인이 이제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자기의 사기나 명예훼손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반대로 또 맞소송을 건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500만 달러도 줘야 되고 등등등
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개인 관리 리스크가 다시 한번 이 사태를 통해서 불거지면서 일단 물량을 대부분 돌려받기는 했지만 해당 물량들이 만약에 법 관련 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네. 또 락업이 될 수 있는 이슈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서 이 사건이 어떻게 풀리는지가 또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또 관심사로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한 48만 XRP를 못 받긴 했어도 500만 XRP를 받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법 제도권 안에서도 이를 XRP를 그냥 자산으로 좀 인정했다. 이 부분은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XRP 이슈 살펴봤고요. 훈 기자, 월요일 네. 방송에서 리플이 리오막이다, 네. 오막이다 이렇게 막차다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막차 맞나요? 막차는 이미 자 떠났어요? 막차라고 할 때 자 잘 타셔야 되겠고요. 네. 네. 차트 먼저 볼게요. XRP는 정말 우리 코마오 시청자분들, 우리 웰커미 분들께 제가 요거를 정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 네. 박스 2.02달러 박스거든요. 여기서 제가 정확히 리오막, 에오막님의 항상 막차 외치시니까 네. 애플이 아니라 리플, XRP가 여기가 에오막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정확히 지금 몇 %가 오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많이 올랐죠. 자, 오르고 사실 어제 이제 실시간 댓글에도 제가 XRP 차트 좀 업데이트했다. 그래서 오늘 좀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네. 이제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부터는 여기 기존의 주황색 선보다는 이 새로운 주황색 라인이 좀 더 중요해질 것이고요. 지금 관전 포인트는 이미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주황색 선을 지켜내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현재 구간 가격대가 2.14달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웰컴이 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XRP 원화 차트로도 갖고 왔어요. 쉽게 말해서 원화로 떨어진다 하면은 어디가 중요할지. 네. 자, 바로 이제 이 가격을 이제 이렇게 체크 메모해 주셔야 되는데 체크. 자, 일단 이제는 아이언맨이 이더리움을 떠나서 XRP 리오막으로 왔습니다. 진짜요? 자, 이제 네. I love 3000 이거 이제 XRP 3,000을 무조건 3,000원. 자, 원화로, 3,000원 원화로. 무조건 이거 원화입니다. 원화. 네. 3,000원 무조건 사수해 주는 게 베스트고요. 네.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 제가 적어놓은 가격대 뭐 2,986원, 2,965원, 2,897원, 2,877원, 또 2,848 굉장히, 이런 가격대가 또 하나의 기술적인 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떨어진다면 여기 네. 내 구간 어딘가에서는 또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금을 피자로처럼 제가 쪼개라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걸로 이런데 뭐 하나씩 다 걸어 놓으셔도 굉장히 또 손익비 좋은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에어막님이 서비스로 주는 마지막으로 될 수 리오막. 있겠는데 네. 네. 그러나 이제 자 보면은 가장 베스트는 앞서 보여드린 차트상에서 이 주황색 라인 2점 지금 여기 13달러, 14달러 잘 지켜내고 이 파란색 라인 상단이 여기가 2.24인데 여기를 또 넘어주면은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XRP가 또 고공행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여기 2.24를 잘 지켜낸 상태로 이렇게 쭉 고공행진하는 요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 역시나 항상 강조하는 테더 도미넌스가 갑자기 얘가 이 쳐다도 봐서 안 되는 구간 가버리면은 말짱 도루묵 되는 네.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런 가능성 지금 제가 적다고 말씀드렸고 테더 도미넌스 오늘 밤 내일 5.79 잘 이탈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XRP 여전히 지금 분명히 에어막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제가 미리 또 저점 잡아놓은 구간 다 잘 지켜내고 지금 반등하는 추세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4개 가격 구간 있죠. 그런 데가 정말 중요한 또 반등을 하기 좋은 손익비 좋은 그런 구간이 될 거니까 이런 것도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XRP 차트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녁 6시에 코마오와 암호화폐 관련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